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리포트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 부동산 PF 대책의 핵심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핵심은 이제 부동산 PF 정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실 사업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옥석을 가리고 또 정상 사업장이 살아나면 건설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적 악화라든지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계속 반복했던 5월 위기설 같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대책의 정식 명칭이 부동산 PF의 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인데 이 기자, 실제로 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하게 방안이 마련됐지만 사실 실효성은 좀 미미했거든요. 네. 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계속됐고 또 이때 손해보기 싫은 금융사와 또 낙관적인 기대감이 컸던 건설사 등 사이에서 이 견해차로 가격 조율이 쉽진 않았습니다. 네. 이 당국이 정리 속도를 이번에 높여서 2, 3년 이내에 금융사 연체를 낮추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가격에 대한 생각차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저축은행, 여전사, 캐피탈 등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이 있는 이 PF 사업장들은 은행과 이 보험사들이 좀 함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되면 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조금 더 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 금융업권의 충당금이 쌓인 총액을 1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사업장 평가가 좀 더 이제 엄격해지면 이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당금이 더 필요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서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장 분위기는 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당분간 좋아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충당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캐피탈사를 예를 들면 부실 채권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만에 한 50% 정도 급증을 했는데 충당금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특히나 또 PF 익스포저가 좀 큰 증권사도 좀 불안감이 큰데요. 이 박승환 기자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체 부동산 PF 규모는 230조 원. 이 가운데 경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아야 3%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더해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부실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증권을 비롯한 이금융권이 PF 사업장 무더기 정리 공포가 남은 이유입니다. 더구나 해외 부동산 역시 골칫거리인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추가 충당금 적립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DB나 다올, BNK투자증권과 같이 고위험 부동산 PF 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증권사들의 추가 손실은 최소 3조 1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 더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최대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PF 질적 구성이 초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추가 PF 손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수익성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장 재평가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이 100조 원가량의 충당금을 이미 쌓아둔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 토담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 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PF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하여 저희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정부가 원하는 건 연착륙인데 이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기자, 이 정부의 다소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좀 시장에서는 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PF 사업장 평가 규모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 네.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현재 전체는 한 230조 원 수준이거든요. 네. 이것도 최초에 얘기했던 한 100조 원 수준에서 새마을금고 등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한 90에서 95% 정도가 정상이라고 일단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2에서 3%, 그러니까 7조 원 가량이 경공매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도 적은 수치는 아닌데 그런데 이 해당 수치가 일단 금융사 자율에 맡긴 평가로 나온 만큼 이 제대로 된 좀 현실 방향이 안 됐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이 구조조정 공포가 좀 팽배한데요. 정부는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근거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부동산 PF 대책에 대해서 좀 과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지 그 양현주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분류한 PF 부실 사업장 규모는 23조 원에 달하는데 단기간에 쏟아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에서 손실을 보면서 그렇게 단기간에 많은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결책은 사실상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우량 건설사가 보증을 섰으면 대출금 상환의 위험은 또 낮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분류를 해서 정상으로 분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업계는 정부가 사업성 검증 기준과 추가 공사비 보증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책에도 포함됐던 공사비 추가 보증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려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견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안이 4호 대책에 국한된 만큼 사전 대책을 마련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분양 정책을 통해 건설업계 스스로 PF 부실을 떨쳐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이 되어야 PF 이자나 원금도 갚을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이렇게 부실 기업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으로 부실 PF 뇌관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 자본의 어떤 투입 비율들을 좀 높임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이 PF 건설 시장의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부동산 PF 대출 구조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앞으로 변화할 이 부동산 경기나 이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당국은 계속 거듭해서 이번 사안이 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낙관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로벌 아까 얘기하신 불확실성 같은 충격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동산 경기 전망도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의 PF 투자 관행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금융위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등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